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고, 저는 대한민국 부산에 살고 있는 16살 고등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일을 겪기 전까지 저는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하늘은 맑고 학교 가는 길에 벚꽃이 흩날리는 걸 보면서 오늘은 좋은 날이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수업도 평소처럼 진행됐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이랑 웃으며 도시락을 나눠 먹었죠. 그런데 오후 체육 시간 제가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구석에 숨어 있었는데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 억지로 코트에 들어갔죠. 경기가 한창일 때였어요. 공을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이 꽉 조여오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주위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져 친구들이 소리치는 것도 선생님이 달려오는 모습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저는 제 몸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체육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 몸을 내려다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죠. 저게 나야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공포보다는 이상하게도 평온한 기분이었어요. 몸이 가벼웠고 따뜻한 빛이 저를 감싸안는 듯했어요. 그 빛은 체육관 천장을 뚫고 들어오는 햇빛 같으면서도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점점 더 높이 떠오르던 저는 체육관 천장을 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앞에 긴 터널 같은 게 나타났어요. 그 터널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이끌리듯 들어갔어요. 터널을 통과할수록 마음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말로 설명하기 힘든 평화와 사랑이 밀려왔어요. 모든 게 느리게 하지만 너무도 선명하게 다가왔죠. 그 터널 끝에는 놀랍도록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푸른 잔디와 형색의 꽃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정원 같았어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어떤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정원에 발을 딛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멈춘 듯 조용해졌어요. 아니 어쩌면 이미 멈췄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발끝에 닿는 풀잎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느껴졌고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이곳은 마치 꿈속에서만 상상하던 천국 같았어요. 꽃들은 이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색깔을 띠고 있었고 그 향기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황홀했어요. 저 멀리 작은 연못이 보였어요. 물은 수정처럼 맑았고 그 표면에는 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연못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걸을 때마다 풀잎과 꽃들이 저를 반기듯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고 마치 자연 전체가 저를 환영하는 듯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깨달음은 공포가 아니라 해방감을 주었어요. 무언가로부터 풀려난 느낌이었죠. 연못,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물속에서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목소리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었고 나이를 가음할 수도 없는 깊은 울림이었어요. 그 소리는 말로 하지 않아도 제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듯했죠. 지은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연못에 표면이 흔들리며 마치 영화 화면처럼 어떤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낯이은 곳들이 보였어요. 서울의 거리, 부산의 해안, 그리고 한강의 다리들. 그런데 곧 그 평화로운 장면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검게 물들었고 거센 바람과 비가 도시를 덮쳤어요. 강물이 범람하며 다리들을 삼켰고 높은 빌딩이 흔들리며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면이 이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서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깃발이 휘날렸고 경찰과 군인들이 사람들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건물들은 불타고 있었고 연기가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일어날 일인가? 그 순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은 2025년에 일어날 일이다. 너는 이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너의 말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 연못 앞에서 그 장면들을 눈을 뗄 수 없이 지켜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단순한 환상이 아니란 걸 저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거든요. 연못 속 환상이 사라지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은 그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아직 어린 16살의 소녀지만 무언가 너무 커다란 진실을 알게 된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때였어요. 연못 저편에서 한 줄기 빛이 걸어오는 듯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빛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뚜렷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존재가 내뿜는 따뜻함과 평온함은 말로 다할 수 없었죠. 그 존재는 조용히 저에게 다가오더니 마치 마음속으로 말하듯 저를 향해 속삭였어요. 지은아, 이곳은 너에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한 곳이란다. 하지만 너의 시간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돌았어요. 왜 저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학생일 뿐인데 제 마음속 외침이 28 그대로 전달되었는지 그 존재는 다시 속삭였어요. 너는 평범한 것 같지만 너의 영혼은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단다. 너는 이 시대의 증인이자 메신저로 선택된 아이란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어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이걸 세상에 전해야 해라는 사명이 자라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존재는 저를 연못 옆 벤치로 이끌었어요. 벤치에 앉아 그 존재는 손을 내밀며 저의 손등 위에 살며 이 빛을 얹었어요. 그 빛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으며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이미지와 단어들이 스쳐갔어요. 2025년 너의 나라에는 혼돈이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고통일 뿐이다. 사람들은 이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연대와 사랑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는 그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 필요할 때 세상에 전하거라.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 33. 너무 큰 것, 너무 무거운 것을 짊어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존재는 마지막으로 다정하게 미소 짓듯 빛을 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그 존재는 서서히 빛으로 흩어지듯 사라졌어요. 정원은 다시 조용해졌고 저는 그 벤치에 홀로 앉아 한참을 멍하니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존재가 빛으로 사라지고 나자 정원은 다시 평온에 잠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토록 아름답던 정원이 이제는 왠지 모를 쓸쓸함과 무게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못 주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마지막으로 이곳을 눈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싶었어요. 꽃들의 향기바람에 속삭인 풀의 촉감이 모든 것이 너무 소중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저 멀리 처음 제가 이곳에 들어올 때 지나왔던 그 빛의 터널이 다시 보였어요. 그 터널은 여전히 따뜻한 빛으로 저를 부르고 있었고 저는 왠지 그곳이 돌아가는 길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한 걸음씩 터널을 향해 걸으며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봤어요. 정말 내가 본 건 미래였을까? 그게 진짜 일어날까? 아니면 그저 내 상상일 뿐일까? 하지만 그 연못에서 본 광경과 존재가 남긴 말들은 너무도 선명하고 또렷했기에 상상이나 꿈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어요. 터널 앞에 다다르자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정원의 모든 것들이 마치 저를 응원하듯 빛나고 있었어요. 꽃들도 나무들도 그리고 하늘의 빛마저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터널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터널 속은 처음과는 달리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터널이 저를 품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안에서 저는 제 마음속 깊은 두려움과 혼란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나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해 잊으면 안 돼. 이건 그냥 나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야. 터널을 걷는 동안 점점 빛이 강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눈부신 빛이 제 시야를 가득 채우며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시에 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느낌과 함께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정신 차려, 지은아. 친구들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터널의 빛은 점점 사라지고 다시 체육관의 소음과 차가운 바닥에 감각이 돌아왔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고 뺨에 흐르는 눈물과 친구들의 놀란 얼굴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다시 돌아왔고 이제 이 모든 걸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려 눈을 떴을 때 체육관의 형광등, 불빛이 눈부시게 다가왔어요.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고 선생님은 휴대폰으로 급히 구급차를 부르고 계셨어요. 바닥은 차갑고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이 세상의 것 같지 않은 고요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은아, 괜찮아. 우리 많이 놀랐어. 괜찮은 거지. 친구 소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어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저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그 정원의 이미지와 연못에 비친 끔찍한 미래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구급 대원들이 도착해 저를 들것에 누비고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 존재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너는 증인이다. 메신저다. 그 말이 귀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16살밖에 안 되는 내가 이걸 누구에게 말할 수 있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각종 검사가 시작됐어요. 의사들은 심장 이상이 있었는지 뇌에 문제가 있었는지 살피느라 분주했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간호사가 팔에 링거를 꽂고 의사가 이것저것 묻고 부모님이 허겁지겁 병실로 뛰어들어오는 모습까지도 꿈처럼 아득했어요.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얼굴로 제 얼굴을 얼로만지며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곁에 있을게.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래? 저는 엄마의 그 따뜻한 손길에 잠시 안도하면서도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말하지 엄마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믿을 수나 있을까? 그날 밤 병실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그 정원의 빛과 연못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2025년에 벌어질 그 재난과 혼돈의 장면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죠. 내가 본 게 정말 미래라면 난 이걸 세상에 전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언제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소용돌이쳤어요. 그 와중에 다시 그 존재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되리라. 지금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그 정원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잊지 않기 위해, 그 빛과 메시지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했어요. 병원 검사는 모두 정상이라고 나왔고 의사들은 단순한 실신이나 과로 때문일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실신이 아니었다는 걸. 그 정원의 빛과 연못, 그리고 그 존재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고 제 영혼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어요. 부산의 바다와 도시에 빌딩들이 멀리 보였고 저녁이면 붉게 물든 하늘이 저를 감쌌어요. 하지만 그 모든 평화로운 풍경 뒤에 저는 그날 본 장면들이 숨어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대면 폭풍우 속에 한강이 떠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거리에서 울부짖던 군중들이 겹쳐 보였어요. 친구들과 가족들은 제가 왜 이렇게 말이 없고 멍하니 있는지 걱정했지만 저는 그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걸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까? 아니, 오히려 내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제 입을 막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저는 도저히 잠들 수가 없어서 조용히 방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이 빛나고 있었고 달빛이 바다 위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정말 제가 이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왜 저를 그 정원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지켜보되 준비하라. 너의 말은 언젠가 누군가의 빛이 되리라. 때가 되면 열리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무섭고 외롭고 너무 막막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용기가 싹 트는 걸 느꼈어요. 언젠가는 이 말을 꺼낼 순간이 올 거라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두려움 대신 진실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옥상에 올라 그 정원의 빛을 마음속에 새기며 다짐했어요. 잊지 않겠다, 흐리게 하지 않겠다. 언젠가 이걸 전하리라. 며칠의 병과 끝에 저는 다시 학교에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다들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그 사이 어딘가 달라져 버린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실복도 운동장 모두 예전 그대로였지만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너무 평화롭고 일상적인 풍경들 속에서 저는 그날 연못 속에서 본 장면들이 겹쳐 보였고 마음속 깊이 알 수 없는 책임감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는 모습, 친구들이 웃으며 장난치는 소리, 창밖으로 비치는 봄, 햇살이 모든 것이 어쩐지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동시에 그 소중한 것들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슴을 조여왔죠. 쉬는 시간 소연이가 다가와 16, 13 조용히 물었어요. 지은아, 너 정말 괜찮아. 요즘 너무 조용하고 어디 아픈 것 같아 보여.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지로 웃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아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소연이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이걸 말할 수 있을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그 존재도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그 말을 삼켰어요. 학교 길 저는 평소처럼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집에 가기로 했어요. 바닷바람이 부는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바다 너머로 그날 보았던 폭풍우와 무너지는 도시의 그림자가 어름거렸어요. 저는 무심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2025년 그때 나는 뭐라고 있을까? 나는 그때의 경고를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다시 그 존재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때가 오면 너의 말은 울림이 되리라. 그 말이 제 마음을 살며 일감싸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두렵더라도 잊지 않겠다.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작은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언젠가 이 마음을 세상에 전할 순간이 올 거라는 믿음을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노트는 평소 학교에서 쓰던 일기장이 아니라 그날 체험한 순간부터 따로 준비한 비밀 노트였죠. 그 안에 저는 그 정원의 빛, 연못에 비친 미래, 그리고 그 존재의 목소리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혹시라도 내가 이 기억을 잊게 될까봐, 아니면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 때가 올까봐 글을 쓰는 동안 마음은 늘 복잡했어요. 손은 떨렸고 가끔은 눈물이 노트 위에 떨어지기도 했어요. 내가 이걸 왜 봐야 했을까? 왜 나였을까? 그런 질문이 매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연못 속 그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죠. 너는 선택받았다. 너의 영혼은 이 시대로 다시 돌아온 메신저다. 그 말이 저를 다시 펜을 잡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트에 매일 조금씩 제 마음속 진실을 새겨갔어요. 어느 날 밤일기를 쓰고 나서 저는 조심스레 노트를 책장 깊숙이 숨겼어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한구석에선 그 노트를 언젠가 꼭 세상에 내보여야 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학교에 가면 저는 친구들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평소처럼 공부를 하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그 정원의 기억이 연못 속 비전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창밖으로 하늘을 볼 때면 저는 그 빛의 터널이 그리워지기도 했어요. 그곳의 따뜻함과 평온함, 그리고 그 존재의 다정한 목소리. 하루는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물었어요. 여러분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제 심장은 순간 멈출 듯 뛰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외치고 있었어요. 저는 봤어요. 선생님, 저는 봤다고요. 그날 밤 저는 옥상에 올라 밤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어요. 제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날이 오면 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스치고 별빛이 살짝 흔들리듯 반짝였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그 존재가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저는 마치 두 개의 세상 사이를 오가는 듯한 기분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는 모두가 보는 평범한 세상, 부산의 바다와 빌딩들, 학교의 웃음과 바람결에 스치는 벚꽃집들로 가득한 세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저만 아는 진실의 세상. 그 정원의 빛과 연못, 그리고 2020, 본연에 다가올 혼돈의 미래가 존재하는 세상이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면 선생님의 목소리조차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장난을 치며 웃어도 저는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불안을 느꼈죠. 점심시간에 참가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면 저는 그날 연못에서 본 폭풍우가 떠올랐어요. 넘실 때는 파도바람에 휘청이는 건물들, 그리고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마치 현실처럼 생생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연이가 다시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지은아, 너 요즘 정말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지. 우리한테 말해줄 순 없어. 그 물음에 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본 것, 들은 것, 느낀 모든 거라지만 저는 결국 고개를 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그 순간 제 안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지금은 아니야. 때가 올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 별빛을 바라보았어요. 그 정원의 빛과 터널, 그리고 연못의 환상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존재의 마지막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죠. 너는 잊지 마라. 그날이 오면 너의 말은 세상을 깨우리라. 저는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저는 준비할게요. 두렵지만 도망치지 않겠어요? 이 진실을 언젠가는 세상에 전하겠어요. 그 다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불꽃처럼 타올랐어요. 그 밤 별빛 아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저 두려워하며 숨기기만 할 순 없다는 걸. 언젠가는 반드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날까지 저는 이 비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도 그날의 기억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날 연못에서 본 장면들은 더욱 선명해졌고 그 존재의 목소리는 마음속에 깊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여전히 평범한 학생처럼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그 빛의 정원이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제 마음속엔 늘 그 연못과 터널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 비밀 노트를 단지 기록용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언젠가 이걸 세상에 전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노트를 조금씩 정리하고 더 자세히 적기 시작했어요. 그날 보았던 장면들을, 그 존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리고 제가 느낀 감정들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어요. 밤마다 옥상에 올라 별빛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지은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본 건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느낀 건 헛된 게 아니야.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그 존재의 숨결을 느끼곤 했어요. 하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본 미래를 막을 순 없을까?
아니면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내 사명일까? 그 질문은 제 마음속에 씨앗처럼 자리 잡았고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어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바닷가에 잠시 멈춰섰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파도 소리가 귀가를 스쳤죠. 그 순간 저는 다시 다짐했어요. 나는 이 비밀을 가슴 깊 간직하고 때가 오면 이 진실을 전하리라. 그리고 그날이 세상의 작은 빛이 되리라.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죠. 그날 연못 앞에서 느꼈던 그 빛과 사랑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그렇게 저는 제 사명을 받아들이며 두려움보다 용기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